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 텐데요. 수급적인 부분 잠시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투자 방향성에 있어서 유상증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직 철회된 게 아닙니다. 철회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가능성으로 올라갔던 이 12월 3일. 그런데 이후에 비상계엄의 여파로 국내 시장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갑작스럽게 많이 났다 보니까 수익 실현을 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이 조정되는 국면이나 거시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한국이란 시장의 고유 위험이 어떤 게 생겨나게 된다면요. 수익 났던 부분들을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공시 발표 나고 더 샀습니다. 더 샀다가 지금 수익 실현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팔았던 거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몇 가지 전제 조건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일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이 공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시나리오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만약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제이오를 인수를 안 하겠다 발표하면은 그 돈은 어디에 쓰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자금 사용 목적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얘기 좀 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이수페타시스가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미사용 시 자금 세부 사용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이 뭘까요? 바로 제이오 인수입니다. 제이오. 그래서 이 제이오를 인수를 안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자금을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시를 통해서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었어요.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들은 좀 써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만 잘 보아도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당사는 이수페타시스는 상기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제2호 인수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될 시에 해당 자금을 제5공장 신설 목적의 시설 자금이 주요 원재료인 신코어 메인 목적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의 생각이 좀 다 다르실 겁니다. 제2호 인수 관련해서요. 왜 2차전지 시장 안 좋고 캐중 구간인데 제2호 인수를 왜 하는 거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이오를 인수해서 나중에는 돈을 더 잘 벌게 되면 이 부분을 먼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더 큰 수익으로, 더 큰 리턴으로 주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2호 인수를 만약에 안 하게 됐을 때 여기에 자금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사용이 안 됐을 때 계획 제5공장 신설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좀 잘하지 왜 이렇게 제2호 인수해가지고 불안감을 키워 2차 전지 안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안 쓰인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더 집중해가지고요. 총 1,470억 규모로 해서요. 2027년, 28년에 각각 404억 원 그리고 1,066억 원 배정돼서 이 1,470억 원 같은 경우는 제5공장 신설하는 데 쓰이고 그다음에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데 있어서 싱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재료거든요. 여기에 1,528억 원 배정돼 있는데 합치면 약 3천억 정도 돼요.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약이 만약에 미달되면 좀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자체 자금 활용하는 거랑 은행 차입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청약 미달 시 부족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이오를 인수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왜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제이오를 인수를 하려고 했을까? 뭐 여러 증권업 쪽에서는 증권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자꾸 던졌는데 저는 공시 내용 보면은 상당히 납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이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아, 이거 길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가 빠지면 더 사야 되겠네. 제이오 인수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제이오를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고 하면은 미래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볼까요? 합법인증권 취득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이 부분은 제이오를 만약에 인수를 했을 때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언급이 공시에 나와 있었죠. 회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경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이오를 인수하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2019년 데이터 센터향 PCB에 대한 수요 감소 그리고 자회사 후남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중저층 MLB 멀티레이어 보드죠. 이수페타시스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저수익성 제품군의 구조조정 그리고 자회사 이수 엑사보드의 지속적인 영업실적 부진 여기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의 영향으로 당사의 매출액이 굉장히 이수페타시스 매출액이죠. 이 부분이 감소하면서 적자 전환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9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현황만 딱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도 계속 이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거기에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AI 하드웨어 제품이죠. 인쇄 회로기판.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경쟁사 대비 기술 격차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공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회사를 제이오를 인수한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일 사업의 한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2019년도 실적 악화가 일어났던 거, 데이터 센터형 PCB 수요 감소가 일어났다.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로 인해서 PCB가 수요가 감소했다. 그래서 자회사 실적 악화되고 구조조정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매출은 2018년 대비해서 8.23% 감소하고 영업 손실은 적자 전환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중에 이수 엑사보드 같은 경우는 21년 7월에 영업 정지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유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 단일 사업의 한계라는 거죠. PCB만 하다 보니까 이쪽의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경쟁 업체들끼리 어떠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을 때 그럴 때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CB 단일 사업 구조로 인해서 특정 산업군의 수요 변화, 특히나 데이터 센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거. 이런 부분이 주요 배경으로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단일 사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판매 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양극 소재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배터리 셀 만드는 기업들 이 채찍 효과 때문에 얼마나 매출과 실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 등 이 광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마진 규모가 좀 많이 크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광물 가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산업에만 국한이 되어 있고 한 산업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장 안 좋아지면은 나중에 돈 까먹는 게 굉장히 좀 심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수페타시스는 자기 스스로 이 회사 스스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이오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왔던 과정에서 제이오를 컨택을 한 건데 이수페타시스가 먼저 컨택을 했는지 아니면 제이오가 먼저 컨택이 됐는지 중간에 중개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수페타시스는 여기에 대해서 명분을 내걸었죠. 우선은 신규 사업 검토 기준에서 소재 관련 사업일 것. 소재 관련 사업은 이 적용 분야가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 사업일 것이라는 첫 번째 조건을 걸었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보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을 것. 바로 기술적 해자라고 하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ASML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체 불가한 장비를 만들어요.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경쟁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업화, 적용 중인 상업화 영역이 있을 것,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기준을 바탕으로 JEO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에서는 이런 내용을 또 언급을 합니다. 당사는 근본 JEO 인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신성장 동력을 얻고 미래에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탄소 나노튜브 시장을 선도하는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용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시장 이쪽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차 시장 쪽 2차 전지 관련해서 탄소 나노튜브가 아직까지는 의존하는 전방 산업이지만은 이 부분이 확장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은데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공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연구개발 시너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JEO는 탄소 나노튜브를 통해서 2차 전지 시장의 전방 산업 이쪽에 한쪽에 아직까지는 많은 의존을 하고는 있지만은 CNT 기술하고요. 이스페타시스의 인쇄 회로기판 제조 기술은요.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JEO의 CNT 기술하고 이스페타시스의 PCB 제조 역량이 결합해서 차세대 PCB 소재를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PCB의 기술적인 경쟁력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는 더 높은 기술 격차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PCB의 응용 분야가 더더욱 확대될 수 있는 미래 성장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 시장뿐 아니라요. 새로운 산업 분야에도 활용의 가능성 이 부분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AI 및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데이터 센터에 이스페타시스의 인쇄 회로기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기에 주요 고객사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CNT를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요 열이 심하게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을 잡고 데이터 전송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CB판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는 운동장. 이 PCB 인쇄 회로기판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는 거, 초당 전송 속도 이 부분을 더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더 많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공하고 우주 및 방산 이런 쪽으로도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경량화된 고강도 PCB가 요구되는데 CNT가 이 조건에 최적화된 소재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통신 장비, 통신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주파 PCB에 CNT를 활용하면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끊기지 않고 더 잘 이어지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내용들만 보고 그다음에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이스페타시스가 단순히 전기차 시장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PCB의 응용 분야를 확대시킬 때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미래 먹거리가 얼마나 더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가지고요. R&D 투자나 그리고 새로운 그 사업 영역의 확대, 제품 개발 이런 것들 뒤처지니까 SK 하이닉스한테 HBM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 그 모양 되잖아요. 이스페타시스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저는 이런 기업들 인수해가지고요. 여기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거 뽑아먹고 어차피 같은 회사죠. 인수했으니까 자기 회사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빠집니다. 제2호 인수 하겠대요. 정정 공시 냈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자금 사용에 대한 계획 변경된 거 없다. 그냥 이대로 할 거다라고 하면 주가 빠지겠죠 또. 그런데 오늘 어느 정도 다 돌렸습니다. 다 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의 반응은 이전과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올랐던 거 금융감독원의 제재 그래서 정정 공시 내라 했던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제2호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인수 포기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그 언론 보도가 한 군데서 돌아서 조회 공시가 나왔었죠. 풍문이나 보도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갔던 거는 거의 다 되돌렸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은 이스페타시스가 증권 신고서 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 목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2호 인수에 대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인수했을 때 성장성 이런 부분들 언급이 되었을 때 이 기업은 지금 여기 전방 산업이 너무 한 곳에만 단일화된 곳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술 격차를 확보하고 더 넓은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더더욱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 자금들 같은 경우나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는 운용하는 그 단위 규모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주가를 이제 움직이고 떨어뜨리고 이런 힘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움직여주는 폭이 더 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겠죠. 그리고 NDR이나 IR 다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다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성장성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이오가 이 적자 기업이잖아요. 적자 기업 인수해가지고 재무 구조 악화되고 그다음에 유상 신주 발행하면서 가뜩이나 주주가치 희석 효과까지 생기는데 더 좋은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기업을 인수한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주식들 언제 이렇게 잘 싸게 살 수가 있었나요? 항상 위기 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고 국장은 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걸 루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싸고 좋은 주식들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 사서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고 그게 바로 주가에 대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기업을 탓하고 그다음에 제2호 인수한해 만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먹거리만 생각했다가는 여러분들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보고 들어가시는 거고요. 나에 맞는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상증자 단기적인 이벤트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이벤트에서 있어서 권리락일 폭탄 나오는 거 그다음에 1차 발행가액 제가 계속 계산해서 멤버십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제이오를 인수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중장기로 계속 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반응 때문에 단기적으로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잠깐은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은 미래 먹거리 확보하고 성장 동력 확보 못하는 기업은 중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이오 저는 이 멤버십 채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에게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오늘 주가 빠졌을 때 그다음에 또 이 계산식 제가 직접 다 만들어 가지고 공유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상증자 발표할 때 가장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이고 유상증자 신주의 청약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주인 수권이 거래되는 기간 이랬을 때 할인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 가격 이거와 그다음에 시장 가격의 괴리를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이수페타시스가 21년도 8월 이때 유상증자 600억 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잘 했어요. 유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올라갔습니다. 유상증자 하고 나서요. 그리고 매출과 이익 규모도 계속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좀 더 매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생산시설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규 설비 투자하는 거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저는 사업 목적에 대한 분석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이 돈을 바탕으로 더 성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리고 더 기술 개발을 한다.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 격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확신이 선다라고 하면은 주가 빠졌을 때는 이 기업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2호 인수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벤트 매매, 이벤트 드리븐 매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발행 가격 공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권리락일 중요하다. 그리고 신주인 수권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것만 따로 떼어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청약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변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상 신주가 상장되는 날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발행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조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아는 부분이고 수급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를 영상으로만 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저 벤자민과 함께 멤버십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스페타시스에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이스페타시스 관련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유상증자를 철회할 것이냐 유증 철회 이 철회 시나리오 이거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어떤 기업의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이오를 인수를 포기한다. 제이오를 포기하게 되면은 이것도 단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기술 격차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이수페타시스가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좀 부정적인 시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오도 인수하고 유상증자도 지금 예정대로 됐던 걸 다 진행한다.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주가가 급변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 여기 별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멤버십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이 영상 이외에 멤버십 채널 분들 여기 참여해 계신 분들만 위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채널 전용 영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오픈이 안 돼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멤버십 일부 공개 여러분들께는 오픈이 안 돼 있지만은 멤버십 채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 관련돼서 그리고 투자 원칙 관련돼서 매매 방법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참여 방법 말씀드리면요.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은 우선은 무료는 아닙니다. 유료로 운영이 되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면은 25만 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칭 채널 관련된 텔레그램 채널 그리고 또 카카오 오픈 채팅 막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한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 같은 경우도 아직도 많아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으로. 제 걸 도용해서 쓰는 거죠. 자기가 벤자민이라는 듯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채널 규모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좀 사칭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 사칭 채널들 때문에 채널도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성장시켜 가는 과정인데 과거에는 채널 규모가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도용해가지고 사칭 채널들을 만들어서 안 좋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칭하는 곳들이 이렇게 싸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3개월에 25만 원이면은 하루당 2,700원 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시장에 흔들리지 않은 꾸준한 전략, 투자 전략을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시장이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올라가는 시장만 탄다. 이런 시기가 항상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지 않은 꾸준한 투자 전략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이벤트적인 매매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목 정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꼼꼼히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9-6912번 이 번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른 번호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칭하는 곳들이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번호 다른 거 얘기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010-7549-6912번 여기로 함께 하실 분들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입장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해서요. 증권사하고 자문사가 거쳐서요.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관련 자격증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금융업 관련된 이런 전문 자격증 보유와 그다음에 업계 경력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활용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러한 코칭과 그다음에 저희에 대한 의견들 받아보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전화번호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